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 폐지당이 본격적인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첫 소식 이솔립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 등급제 나쁘잖아. 부양 의무제 나쁘잖아. 폐지당 나쁘잖아. 출근길 바쁜 시민들 사이로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를 중심으로 227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만든 폐지당이 선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의 공약을 내걸고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가 나와 선전전을 펼치지만 폐지당은 가상의 정당으로 시민들의 한 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폐지당에서 선거 유세하러 왔습니다. 저희는 공식 정당은 아닙니다. 공식 정당은 아니지만 우리는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약 4년여의 시간 동안 장애계는 광화문에서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는 매번 허공의 메아리와도 같았고 이에 장애계는 폐지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를 진정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이번 총선에 당선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복지 공약 들고 나왔지만 진실로 소외되지 않고 폐지하지 않는 복지를 공약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을 정말로 제대로 뽑아서 국회에서 정말로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 폐지를 위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달 말 공식 활동이 끝나는 폐지당. 이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차별을 폐지하고 소외받는 삶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센터가 장애인 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센터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염전노예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이는 장애인 학대 사건 관련 처벌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오거나 실질적인 유의미한 처벌이 일어난 경우가 많이 없었던 거죠. 이런 처벌에 대한 특별한 법안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점을 계기로 이제 변협해서 입법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학대 범죄 처벌을 위한 특례법을 제안했지만 전문가들은 특례법 규정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친족 상돌의 규정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은 적용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됐던 지점은 이 학대 범죄 유형에서 이 경제적 착취라는 것을 어떻게 포함시킬 건지, 그리고 친족 상돌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더불어 특례법이 실제 입법되기 위해서는 보다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 내 중증 장애인이 보조 인력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종교 활동 등의 이유로 중증 장애인들을 방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필수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는 장애인의 서비스 보장 권리와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모든 장애인 복지시설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교육청의 공통 현안을 논의하는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에서 협의회는 2차 보육 대란을 피하기 위한 국고 지원을 촉구했으며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보육 대란에 대한 해결책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문제 해결과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미취학과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권리와 대응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2016년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미취학과 무단결석 아동의 관리와 대응 지침에 관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생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3일차가 아닌 2일차에도 수사를 의뢰할 수 있고 미취학 아동의 경우 입학 단계가 아닌 예비 소집일부터 관리를 받게 됩니다. 보육시설에 맡겨지지 않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 가정 안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밖에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학대 아동이 발생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신고를 합니다. 이마저도 학대 아동이 이들 시설을 이용해야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월 보육 비용을 신청하자는 가정을 찾아 아동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시스템 구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관의 협업이 중요한 상황. 가족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체계가 필요한데 그럴 때는 다양한 공식적이고 민간 조직들이 서로 협업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들이 실제로 정말로 가동되고 구축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것, 그래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도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시군과 경찰청을 비롯해 도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모여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한 기관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협업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협업을 하는 시스템도 이번 회의를 통해서 구축을 해야겠습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도교육청은 시군과 연계해 학대 의심 아동을 조사하고 경찰청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재학대 신고에 동행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시군은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풀뿌리 조직을 활용합니다. 학대 아동 보호와 지원 체계는 의료기관과 복지기관이 심리치료와 경제적 지원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경기도는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까지 보호하는 안전망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장애인 인권 활동에 평생을 헌신했던 곽정숙 전 국회의원이 21일 간암 투병 끝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 곽 의원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로 활동했으며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등 장애인 인권 보호에 힘써왔습니다. 2008년에는 제18대 국회의 비례대표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장례식장은 광주 천지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오는 23일 오전입니다. 그림책 원리를 찾아라.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시민들이 다 함께 원리 복장을 하고 청계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명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금 이곳은 청계광장입니다. 이곳에서 청각장애 어린이를 돕기 위한 행복 걷기 대회가 열렸는데요. 만화 캐릭터 복장을 한 참가자들이 청계광장에서 동대문까지 걷기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걷기 대회 전 참가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축하 무대가 마련됐고 더불어 안전한 대회 참여를 위한 준비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봄 날씨를 만끽하며 친구, 가족, 연인들과 사진도 찍고 담소를 나누며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대회에 참여한 참가자는 이번 걷기 대회뿐만 아니라 인식 개선을 위한 계기가 더 많이 생기길 바란다며 참여 소감을 전했습니다. 저 청각 장애인뿐이 아니라 다른 장애인을 돕기 위한 이런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오늘 행사를 통해서 그 청각 장애인들이 기가 확 뚫려가지고 나라에 이바지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걷기 대회를 통해 마련된 모금은 앞으로 청각장애 어린이의 인공 달팽이관 수술과 재활 치료비에 쓰입니다. 봄이 막 시작하고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그 청계천을 함께 원리 복장을 하고 걷는 그런 이제 재미를 제공을 하고 참가비 10,000원씩과 현대백화점에서 매칭 기부를 통해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행사이기도 합니다.
모금은 전액 그 인공달팽이관 수술이라든지 청각장애가 가지고 있는 재활치료비로 다 쓰여질 예정입니다. 일상을 즐기며 나눔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더 많이 생기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광주 사회복지사협회가 창의적인 융복합 복제 인재 양성을 위한 복지 서민대학을 운영합니다. 김영솔 기자가 전합니다. 광주광역시의 창의적인 융복합 복지 교육을 위해 복지, 문화, 예술과 만나다라는 주제로 복지시민대학이 개설되었습니다. 지난 17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4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 총 7차례에 걸쳐 광주 사회복지회관에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복지가 지역사회의 중심 이슈로 되고 있는 시점에 복지 광주를 만들어갈 창의적인 융복합 복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복지시민대학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는 복지와 철학, 하반기에는 복지와 경제에 이어 올해 3회차인 복지와 문화예술은 문학과 미술 등 사회복지와 예술 분야의 통섭적인 이해를 통해 현장에서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영솔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전협회는 2016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 콘테스트 작품 현상 공모전에 부문별 작품을 접수받습니다. 공모 부분은 운문, 산문, 사진 등이며 만 15세 이상 장애인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덕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노래를 통해 한국 문화의 이해를 돕는 무지개 합창단을 운영합니다. 오는 10월 28일까지 매주 1회 진행하는 합창단은 총 45명이 참석해 다양한 장르의 곡을 연습하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습니다. 경북 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 지회와 국제여성총연맹 포항시 지회는 양성평등 및 사회봉사에 앞장서고자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단체는 여성에 대한 인권 강화와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포항우나 송도교회 벽면이 봄을 맞아 벽화 작업을 통해 새 단장합니다. 이번 벽화 작업은 국제 라이온스 협회 경북지구 회원들의 모금액과 재능 기부자들의 참여로 진행됐습니다. 작업을 통해 송도교 양쪽 벽면에는 포항을 상징하는 벽화가 한 물결을 타듯 이어지게 그려질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영세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고장난 전기나 수도 설비를 무료로 고쳐줍니다. 도는 기술 분야 자원봉사자 등으로 재능 기부팀을 구성해 이번 달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도민은 지역 주민자치센터나 자원봉사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왔지만 충곤증으로 고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충곤증이 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치료가 필요한 병일 수 있다는데요. 간이나 신장 등 몸에 문제가 없는데도 피로감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피로증후군을 의심해야 합니다. 오늘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만성 피로증후군에 대해 알아봅니다. 휴식을 취했어도 극심한 피로감이 줄지 않으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6개월이 넘으면 만성 피로인데 중요한 건 만성 피로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심한 빈혈, 갑상선을 비롯한 내분비 질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등은 극심한 피로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만성 피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문제는 원인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만성 피로, 바로 만성 피로 증후군입니다. 정적인 피로가 아닌 다 검사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좀 무리한, 예를 들면 너무 과도한 운동도 문제가 되고 운동을 너무 안 해도 문제가 되죠. 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데 그걸 풀지 못한다든지. 만성피로증후군의 원인은 밝혀진 게 없지만 바이러스 감염, 극심한 스트레스, 중추신경계 이상 등이 거론됩니다. 치료는 약물과 상담, 인지행동치료, 운동, 식이요법 등 환자 상태에 따라 종합적으로 이뤄집니다. 국내에선 대략 10만에서 20만 명이 만성피로증후군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방치한다면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충곤증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냥 몸이 피곤한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쉽게 넘기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해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큰 목소리를 내던 전 곽정숙 국회의원이 별세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죠.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그의 모습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